3월 15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은 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0.3%의 2배를 기록했던 0.6%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게 걱정거리를 좀 줄여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게 지금 3%대 바닥으로 못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크게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보여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유가입니다. 유가 차트가 보시면은 유가 차트랑 물가 차트랑 똑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물가 차트랑 유가 차트랑 굉장히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출발은 유가에서 시작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현재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죠. 네, 유가 자체가 많이 탄력이 나왔는데, 이 유가가 왜 오르겠습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 아람코에서도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를 포함해서 엄청난 유가를 생산해내고 있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탄력이 나온다는 거는 물가도 오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고, 우리나라 같이 모든 이 외화를 제조업 수출업으로 거의 벌어들이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조금은 놓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럽의회에서 AI법, 요게 AI법을 지금 입법을 했고,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거를 4단계로 총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보시면은 약간 재밌어요. 4단계 나눴는데, 최소 위험, 스팸의 분류 기능, 투명성 필요한 위험, 딥페이크 이미지라던가, 이렇게 좀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 앱 챗봇 등 하는 자동 닫기 시스템에 인공 조치를 인식하도록 조치해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이거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체포됐다고 가짜 뉴스 나왔을 때 이런 뉴스 떠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로 많이 믿었답니다. 와, 트럼프 대통령 진짜 체포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 딥페이크였다는 게 밝혀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딥페이크니까 속지 말아라고 이제 로고로 남겨놓은 거죠. 어떤 식이냐면은, 어제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아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실제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랑 그 지금 영상을 합성을 한 거예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AI 아이유를 지우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이거 아이유 신곡이야라고 했을 때 안 속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도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이해는 돼요. 너무 지금 사실 현실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세상까지 우리가 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보시면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AGI 범용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금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들의 장기 성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빅테크에 대한 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 테크리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기술이 좀 너무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현재 IT 기업들에 많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 것들이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악재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일단 유럽연합부터 시작된 거고 아직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뉴욕 증시 종목들 보시면은, 자, 오랜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랐는데 하드웨어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이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순환매들이 현재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금리 인하가 사실상 7월달로 미뤄졌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녹아들어 있는 상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따로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가 이게 2년물은 여러분들 4.5% 고점, 10년물은 4.3%가 고점입니다. 지금 고점 터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또 국내 환율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어제도 3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다. 국채금리는 항상 어떤 걸 촉발하냐면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촉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환율에 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의 가치가 낮은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물가 지표를 흔든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이번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미국 의회에서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뉴스 내년 뉴스인데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4.5일째 공약을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5일째 이렇게 공약 나오고 여러분들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된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에 대한 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대체해서 이제 기업들은 계속 굴려야 되니까 로봇을 선택할 거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봇이 가장 많이 이 그 범위 내에서 집중된 나라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규모 대비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좀 시선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죠.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리고 현재 재무장관이 금리 코로나 이전 돌아갈 가능성 낮다. 사실 맞죠. 코로나 때 워낙에 제로 금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원래 2, 3%대가 유지가 되긴 돼야 돼요. 원래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랑은 원래 동일시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통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지 않습니까? 그 금리가 2, 3%대가 유지해줘야지 이게 물가가 잡히는 건데 너무 제로 금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물가보다 금리가 낮아버리니까 유동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오케이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촉발되면 또 긴축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대선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짤 이거 있죠? 엄청 오래된 짤인데 이 내용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대통령을 바라보는 푸틴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거의 종신치힘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계속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이게? 네, 승인했다는 거는 전쟁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전쟁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영상을 제가 이거 한번 찾다가 지금 좀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게 지워졌더라고요. 이제 그 트위터 이제 X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3D로 이스라엘이 현재 그 전쟁 상황을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또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찾아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이 워낙에 중요하고 가자 지구는 옆에 그리고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자 지구 쪽 완전히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왕의 외교부장이 호주에 방문을 합니다. 네, 호주랑 한 2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는데 서로에게 피해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좀 빠르게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빈후드, 네, 미국의 키움 조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 투자 열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지금 포모 현상, 엔비디아가 워낙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저한테 걱정되는 카톡이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우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미국 주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은 자 테슬라의 이런 주가 흐름 보시면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0배가 최저점 기준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운 탄력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조정이 2024년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의 하락이 연속적으로 지금 이번 달에만 30% 떨어졌는데 이어지고 있는 거는 네, 이 피스커가 보시면 차트 똑같아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피스커가 파산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오늘 51%가 떨어졌어요. 예, 정규장에서 51%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 30달러짜리가 지금 보시면은 센트로 바뀌어버렸죠. 동전주로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제조업이지만은 소재업체다.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테슬라 소프트웨어 기업 아니었어? 할 수 있는데 전기차 가격의 60%가 여러분들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냥 테슬라가 이때까지 그 배터리 대회를 여러 번 열면서 계속적으로 배터리 내재와 우리가 배터리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였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 가격의 결정권이 전기차가 잘 나갈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결정권들이 소재업체로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2차전지 종목들은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이 리튬 가격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높은 강세가 나오다가 리튬 가격이 이게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그대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똑같잖아요, 차트가. 똑같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리튬 소재가 최고점을 찍다가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전 저점을 떨어뜨리는지 아니면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워낙에 2년 동안 강세가 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테슬라 제어 그리고 뭘 살 거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거냐라고 이제 미국과 유럽을 봤을 때는 미연하게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테슬라의 영향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웰스파고라든가 오늘도 UBS가 목표가를 하향시켰죠. 하향시킬 수 있는 이유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엔비디아랑은 좀 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테슬라는 시총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현대차보다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차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딱 했을 때는 여러분들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네, 근데 이 도요타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아직도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에 가냐면은 결국 실적이 따라갑니다. 결국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 증시입니다. 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너무 높지 않나 아직도.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가장 잘 벌고 차를 가장 많이 파는 네. 지금 도요타가 시가총액 전 세계 30위. 근데 지금 테슬라가 네, 전 세계 아직도 시총 그리고 도요타 대비해 가지고 거의 아직도 1.5배입니다. 테슬라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면은 결국 미국은 실적에 동반하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다르다. 엔비디아는 뭐가 다르냐면은 자 보시면은 250달러에서도 야 이거 이제 거품이네. 500달러에서도 거품이네. 지금 1000달러에서도 거품인데 엔비디아는 이 실적을 받쳐줄 그 주가를 받쳐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가장 다른 점 하나. 목표가를 엔비디아는 1000달러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다 넘어간 건 아니에요. 보시면 대부분이 800달러 후반에서 1000달러입니다. 네, 굉장히 높죠. 네, 키뱅크, 밸런스, 뭐 여기에 골드만삭스 최근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표가에 대한 이 주가가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이냐? 아닙니다. 목표가가 거의 상충에 있는 거예요. 850달러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가에서 과연 추가적인 1000달러 목표가를 갈 것인지 아니면은 700달러 떨어질 것이니까 조정 나와도 700달러인 거야.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조정 나와도 700달러인 거예요. 700달러가 저점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실적을 그 주가를 받쳐줄 실적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가 엔비디아라는 것도 엔비디아는 더 보셔야죠. 네, 이번 주까지. 다음 주 18일까지는 엔비디아를 더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죠. 18일, 20일까지는 엔비디아에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는 그리고 여러분들 액면 분할이라는 카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도 여기서 뭐 쭉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700달러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네, 증권 전망 리포트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야 그러면은 인공지능 대신해서 뭐 살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결국 7월에서 9월까지 미뤄진 시점에서 뭐 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과대납품 나온 종목으로 살 거냐? 사람들의 손에도 그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실적을 기반한 주가의 상승률을 네, 결국 녹여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그냥 미국이랑 여러분들 우리나라랑은 다른 세상이에요. 미국 뉴욕 증시랑 요거 약간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뭐 EPL이랑 한국 축구랑은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더 있었는데 제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옵션 소문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주중 넘어갈 때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좀 좋은 뉴스는 빨간 색깔,
안 좋은 뉴스는 파란 색깔이니까 한 번씩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두산 그룹주들 많이 노리고 있잖아요. 두산 그룹주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지 않은 아직 그룹주가 지금 SK 그룹주들 요 정도 그 GS 그룹주도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GS, SK, LG 요 두 개 그룹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아직 내가 밸류 프로그램이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고 SG 또 아침에 카톡이 여러 개 왔었는데 어제 사신 분도 있고 제 카톡을 보고 물려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이 그 슈팅이 나왔을 때 장초만에 상을 찍지 못하면은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여기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력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가 어제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세력이 막 호가창에다가 12주씩 한 주씩 십당 녹가 박아놔가지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죠. 사실 약간 늦잠 잔 것도 있고 아침에 카톡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수가 떨어지면은 카톡도 많이 오고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시장이 좀 길어진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쉽진 않겠지만은 좀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